많은 분들이 단순히 식물이 집안에서 공기를 정화하고 눈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식물은 오히려 재물을 쫓아내고 불운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한 귀퉁이에 놓인 식물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막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행운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유용한 풍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식물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잘못된 식물 선택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풍수에서 음기를 발산하는 식물은 재물운을 막고 불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들이 오히려 나쁜 기운을 퍼뜨리면 가족의 건강, 재물운, 심지어 대인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집안의 운을 막는 식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식물 배치 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식물을 한 곳에 몰아두지 마세요. 이는 기운의 흐름을 막고 공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이 잘 자라도록 적절한 빛과 통풍이 필요하므로 창가 근처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해 배치해야 합니다. 큰 식물은 거실이나 넓은 공간에, 작은 식물은 책상이나 선반 위에 두어 조화롭게 꾸며보세요. 첫 번째로 운을 막는 식물, 선인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인장을 키우고 계신데요. 선인장은 가시가 많고 뾰족한 생김새로 인해 음의 기운을 강하게 발산합니다. 이러한 음기는 집안의 긍정적인 기운을 방해하고 재물운을 비롯한 좋은 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시가 많은 큰 선인장은 집안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불화를 초래하여 가족 간의 다툼과 사업, 건강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선인장은 집안의 기운을 강하게 흩어 불안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이라도 가시가 많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시가 많은 선인장은 사고나 소송 등의 불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가 없거나 작은 다육식물들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선인장을 꼭 키우고 싶다면 가시가 없는 종류를 선택하거나 실내보다는 베란다나 외부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의 음기를 줄이고 불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선인장이 있다면 그 위치와 종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시가 많은 큰 선인장이라면 집 밖으로 옮기거나 가시가 없는 작은 식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운을 막는 식물로 꼽히는 것은 행운목과 개운죽입니다. 이름과 달리 이 식물들은 풍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행운목은 잎부분이 잘려나간 형태로 절단된 기운을 상징하여 재물운과 사업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개운죽도 마찬가지로 잎부분이 잘려나간 모양이어서 집안에 두면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집에 행운목이 있다면 재물운이 들어와도 흐름이 끊겨 큰 재물을 모으기 어렵습니다. 개운죽 역시 절단된 기운으로 인해 오히려 흉한 식물로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개업 선물로 행운목이나 개운죽을 주고받지만 이는 사업장의 금전 흐름을 막아버리는 기운을 발산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집에서도 오래 키우면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운목과 개운죽은 집 안이나 사업장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운을 막는 식물로 꼽히는 것은 너무 큰 식물입니다. 집안에 두는 식물은 사람의 손길이 닿고 관리할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큰 식물은 주인의 기운을 억누르고 재물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의 주인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사람의 키를 넘어서면 식물이 주인의 기운을 빼앗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큰 식물이 사람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면 그 식물은 집안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흡수하게 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당이 있는 주택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실나무나 큰 나무를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나무의 키가 지붕을 넘어서면 좋지 않습니다. 지붕을 넘는 큰 나무는 집안의 그늘을 만들어 음의 기운을 강화시키고 재물운을 막아버립니다. 이미 큰 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분갈이 등을 통해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식물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운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너무 큰 식물은 재물운을 비롯한 좋은 기운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크기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운을 막는 식물로 꼽히는 것은 넝쿨 식물입니다. 담쟁이 덩굴 같은 넝쿨 식물들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식물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넝쿨 식물은 태양빛을 받아 위로 자라지 않고 옆이나 아래로 뻗어나갑니다. 이처럼 아래로 자라는 형태는 음의 기운을 강화시켜 재물운을 막아버립니다. 옛 선조들은 이러한 넝쿨 식물을 흉물로 여겼습니다. 넝쿨 식물이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천장에서 아래로 늘어지는 모습은 음의 기운을 증폭시키고 집안의 에너지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재물운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벽을 타고 뻗어가는 넝쿨 식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안에서 이러한 식물들을 키우면 음의 기운이 강해져서 재물운이 떨어지고 불행한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벽이나 천장에 매달아 잎이 아래로 떨어지는 식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생명력이 위로 발산되지 않고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집안의 기운을 약화시킵니다. 인테리어용으로 넝쿨 식물을 많이 키우고 계신다면 이제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집에 넝쿨 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일시적으로 바닥에 내려두거나 다른 적절한 식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을 막는 식물 다섯 번째, 조하나 드라이플라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하나 드라이플라워는 관리가 쉽고 인테리어 효과가 뛰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하나 드라이플라워는 이미 생명을 잃은 식물로 음의 기운을 강하게 발산합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조하나 드라이플라워는 먼지가 쌓이기 쉬워 음기를 더욱 강화시켜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드라이플라워는 죽은 식물로서 집안의 생기를 앗아가고 나쁜 기운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드라이플라워를 많이 두면 가족들의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물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을 약화시키고 불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하나 드라이플라워를 집안에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생명력이 강한 살아있는 식물을 두어 집안의 양기를 높이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운을 높이는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일까요? 첫째, 현관 근처에 식물을 배치하면 집에 들어오는 기운을 정화하고 좋은 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거실에 식물을 두면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좋은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 부엌이나 식탁 근처에 식물을 두면 식사 시간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위치에 식물을 배치하면 집안 전체에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 차게 되어 재물운과 건강운이 함께 좋아집니다. 그러나 침실에는 식물을 절대 두지 말아야 합니다. 침실은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식물이 침실에 있으면 밤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공기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이 사람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충분한 휴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식물이나 음기를 발산하는 식물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침실에는 가능한 한 식물을 두지 말고 다른 공간에 배치하여 집안의 좋은 기운을 유지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또한 나누면 복이 온다는 우리의 옛말이 있듯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풍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생의 좋은 운들이 가득 쏟아지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